안녕하세요. 네. 자, 다들 유인물 받으셨어요? 예, 오늘 하고 다음 주하고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이론 정리입니다. 자, 이 정리는 이제 기본서를 우리가 줄여서 요약집을 만들었고 또 요약집을 줄여서 마지막 최종 파이널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점수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걸 내 것으로 소화해 내느냐.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근데 새로운 자료는 아니에요. 기존에 해왔던 자료가 좀 압축해서 이제 나온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수업을 받았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한테 계속 수업을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따라오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는데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반복해서 쭉 이론 정리는 이걸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잖아요. 근데 이걸 2주 만에 다 끝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해드리지는 못하고 일단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국토계획법 이거는 하고 이론 정리 쭉 한번 할 거고,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 이 3법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12문제, 건축법, 주택법 7문제, 그러면 26개죠. 26개 보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개발법 이 부분들 좀 볼 겁니다. 근데 아마 시간이 되지 남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수업은 뭐 제가 이제 뭐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해 왔던 것들 다시 한번 쭉 이렇게 확인하는 의미에서 쭉쭉쭉 빠르게 전개해 갈 테니까요.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게 활용은 그 유인물 같은 경우는 빈 공란이 이렇게 있잖아요. 블랑크가. 근데 여러분들 요즘 뭐 이걸 흔히 말하면 빵꾸 노트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공란이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냥 써가지고 하면 나중에 보시기가 또 이제 그러니까 요즘 뭐 썼다가 지워지는 펜이 있다면서요. 뭐 기압 펜인가요? 뭐 그런 걸로 썼다가 한번 더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까요? 자, 국토계획법입니다. 자, 국토계획법 시험에 12문제 나오죠. 자, 국토계획법. 먼저 국토계획법은 용어죠, 용어. 용어가 뭐 시험에서는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기반 시설이 제일 잘 나온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기반 시설 한번 점검해 봅니다. 46개 기반 시설이 있는데 그 기반 시설을 7개로 나누지잖아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말 그대로 교통은 교통입니다. 그런데 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근데 조심할 것 주차장, 교통시설이고 또 하나 차량 검사. 예전에는 검사 시설만 교통시설이었는데 지금은 면허시설도 교통시설이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그 다음 공간시설, 공간 그러면 제가 뭐 생각하라고 했어요? 공간은 휴식공간, 그죠? 그래서 뭐가 공간시설이에요? 5개. 공원, 광장,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그런데 유원지, 공공공지 나오면 이것도 공간시설이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은 말 그대로 유통하고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유통 나오고 공급, 전기, 수도, 가스. 또 틀리기 쉬운 것, 방송통신시설. 근데 이 방송통신시설을 뒤에 나오는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하시고, 통신이잖아요. 통신이니까 유통공급시설이다. 이렇게 체크를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공공문화체육시설, 말 그대로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이미지가 공공문화체육 수련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좀 럭셔리한 거. 그런데 연구시설, 거기 연구시설이 표시 안 돼 있죠. 연구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고, 그리고 방제시설은 재해를 대비하기 시설이죠. 그래서 하천, 유수지, 저수지 이런 것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은 뭐 생각하라고 했어요? 죽음, 그죠? 그래서 장사, 도축, 종합의료시설. 그래서 이 보건위생시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은 무조건 외운 옷이라고 그랬죠. 환경기초시설 어떻게 외웠어요? 폐하수, 빗물. 폐하수, 빗물.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폐차장, 하수도. 수가 또 여기서 용감하게 수도 굴면 안 돼요. 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이고 더러운 거 처리하는 거니까 수질오염 방지시설, 그리고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폐하수, 빗물. 그래서 시험에
용어 파트에서는 국토계획법에서 이 기반시설의 분류 이게 제일 잘 나오니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 뭐란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말한다. 여기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우리는 그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그랬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이 바뀌면 안 돼요. 기반시설이 있는데 그게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사업도 3개 나왔죠.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게 한 사업으로서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근데 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이 3개를 도시군 계획사업이다 그럽니다. 여기서 뭐 주택법에 한 주택건설 사업 들어가든지 뭐 택지개발 촉진법은 택지개발 사업, 이런 건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는 3개 사업,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3개를 도시군 계획사업이다.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용어에서 조심할 것,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체크하셔야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된 지역이죠. 그래서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기반 설치가 뭐한 지역이에요. 포인트는 키워드.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게 곤란하니까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해야겠어요, 완화해야겠어요? 곤란한데 완화하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 이게 개발밀도관리구역이다.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곤란한 강화, 이 단어가 꼭 나와야 된다. 키워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2가지 기억하셔야죠. 자, 일단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와 중복될 수 없어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올 것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또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이죠. 아까 여기는 곤란한 지역, 여기는 필요한 지역.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종류 7가지도 기억해 놓으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기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란 도로, 공원, 그리고 녹지, 수도, 학교, 그리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근데 학교 중에서 무엇은 빼고요? 대학은 빼고. 그래서 이 부분들 7개, 그리고 설치가 필요한 지역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그러면 항상 뭐 생각하셔야 돼요? 도시군 계획 수립이 되는 지역의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를 대상으로. 그래서 일부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얼른 일부, 도시군 계획이 수립된 지역, 여기를 전부라고 잘 물어보니까. 그래서 용어 파트는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이죠. 뭐 작년에, 그작년에 시험에 계속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다 출제됐는데, 올해도 광역도시 기본계획 둘 중에서 각각 하나씩 출제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출제되는데, 그 중에서 출제 가능성은 기본계획보다는 광역도시계획의 출제 가능성이 더 높죠.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자, 근데 광역도시 시험할 때는 광역계획권부터 먼저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물어볼 때는 이게 광역계획권에 관한 질문인지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 수립될 지역이잖아요. 근데 어디다 대상으로 해요? 광역이라는 것은 막연히 넓다가 아니라 항상 2개 이상, 그죠? 2 이상의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전부만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고 일부를 대상으로. 물론 일부를 대상으로 할 때는 구군, 읍면의 관할을 단위로 하죠. 2개 이상의 관할구역. 그러면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합니까?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야 되는데,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이 시도에 걸친데,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지정이죠. 지정은 시도니까 국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같은 도 안에서 수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같은 도 안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거예요. 도 안에 2개 이상의 시군을 묶어서. 그럴 때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국정과 도지사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주의할 건, 누구는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는 지정권자 아닙니다. 2개 이상을 묶어서 수립하는 것이니까. 지정권자는 국정과 도지사다. 그래서 이 구분을 딱 하셔야 돼요. 그럼 이들이 지정하고, 그럼 나머지들은 뭐 해요? 나머지들은 지정 권한이 없으니까 지정해달라고 중앙행정기관의장, 지자체들은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정도 정리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시험에서는 지정권자 너무 잘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요 내놓으면 아니다. 이것도 기억을 딱 합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이제 중요한 것은 광역 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할 거냐. 그죠? 지정권자와 수립권자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이 광역 도시계획에서는 제일 잘 틀리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 수립권자예요. 예, 수립하에 한다와 할 수 있다. 그 부분. 자, 광역 도시계획은 다음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수립하에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자, 같은 도에 아까 예, 이 같은 도에서는 누가 광역계획권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도지사가 지정해 준다고 그랬죠? 두 개 이상의 같은 도에 두 개 이상의 시군 묶어서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장기 발전 방향은 누가 제시한다고요? 수립은 같은 도에 지정돼 있으면 시장 군수가 그 관계돼 있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같이 두 개 이상을 묶어서 지정하는 것이니까 공동 수립해요. 강행 규정이에요. 같은 도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그런데 광역계획권이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해서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냐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그죠? 그런데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는데 몇 년이 지날 때까지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요? 3년, 3광 그죠? 3년이 지날 때까지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때는 누가 직접 수립해야 된다고요. 이때는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3년 이내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여기는 다 지금 4개가 하여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자 밑에는 광역계획권이 시도에 걸쳐서 지정됐어. 아까 지정은 국장이 지정해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누가 한다고요? 시도에 걸쳐서 지정돼 있으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거.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죠. 자, 어떤 경우는 국장이 수립해야 된다고요. 광역 지정만 하는 게 아니라 수립해야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그럴 때 국장이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시도지사가 몇 년 이내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똑같은 틀이에요. 3년 이내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이때는 국장이 수립하여야 한다. 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4가지 구분해서 수립권자를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체크를 딱 하시고 예, 그다음에 자, 광역도시계획. 자, 이제는 수립할 수 있다.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자, 수립할 수 있다는 하여야 한다가 할 수 있다. 어떨 때요? 요 단어 요청이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요청합니다. 국장님 같이 합시다. 또는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시도지사와 국장이 공동 수립할 수 있다. 뭐 요청 나오면 다 공동 수립 나옵니다. 요청이 있으면 시도지사가 요청하거나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와 국장이 공동 수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끝을 똑같은 틀이죠. 시장 군수가 요청하거나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근데 요청 나왔는데 하여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요청 나오면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조심하셔야 돼. 요거 여기 밑에 있는 거. 시장 군수가 같이 수립하자고 요청한 게 아니라 시장 군수 지들끼리 협의해서 깔끔하게 우리 도지사한테 수립하도록 하자라고 요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군수가 지들끼리 협의 거쳐서 요청하면 그때는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한테 그냥 수립해 달라고 협의해서 요청하면 그때는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단독 수립할 수 있어요. 근데 요 틀이 밑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도지사가 협의 거쳐서 요청하면 국장이 단독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라는 거.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는데 시도지사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국장이 단독 수립할 수 있다. 그런 문장은 틀린 문장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그 부분을 잘 구분해서 정리해 주세요. 한번 구분 딱 해주시면 광역도시계획 물어볼 때는 반드시 수립권자가 시험에 지문에 나옵니다. 나오니까 수립권자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자,
아까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누가 수립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에 지정해줘서 같은 도에 광역도 수립하도록. 그럴 때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된다고 그랬죠? 시도에 걸쳐 있으면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공동 수립하는데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우리는 무슨 제도가 있어요? 공동 수립하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조정을 신청하세요라고 조정 제도가 있죠. 조정 신청합니다.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하는데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장한테 조정해달라고 신청하고, 그리고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는데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지사한테 조정을 신청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조정 신청은 반드시 공동으로만 조정 신청해야 됩니까? 아니면 단독으로도 가능합니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다. 단독으로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고 같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거, 삐리리 신청이 있을 때는 기한을 정해서 다시 한번 니들끼리 협의해봐라고 재협의를 공고할 수 있어요. 어떤 신청이 있을 때? 예, 단독 신청이 있을 때 공동으로 조정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내려보내서 야 니들끼리 다시 한번 협의해봐라. 재협의 공고가 없어요. 예, 단독 신청이 있으면, 단독으로 조정해달라고 신청이 있으면 그때는 국장이나 도의사는 다시 한번 니들끼리 협의해보세요라고 기한을 정해서 재협의 공고할 수 있다. 그래서 재협의 공고는 광역도시계 재협의 공고는 단독 신청이 있을 때 재협의 공고할 수 있다. 이게 조심할 건 공동 신청이 있을 때는 기한을 정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봐라고 재협의를 공고한다는 것은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조정에 대한 내용도 보시고, 그러면 이런 조정에 의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이제 조정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심의 거쳐서. 그러면 국장이면 중앙도시계획 심의, 그리고 도지사면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쳐서 내용을 조정합니다. 이렇게 광역도시계획 조정 지문 이것도 한 번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자, 기준 나오면 누가 정한다고 했어요? 계획의 기준 나오면 국장이 정한다. 그래서 계획의 기준 나오면 국장이 정한다. 그래서 수립권자, 광역도시계획 조정, 그리고 광역도시 수립 기준. 자, 그런 분들 정리를 딱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러면 자, 이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수립 절차 거기 보니까 수립권자를 쭉 정리했는데 수립할 때는 큰 절차 진하게 표시된 거 뭐 나왔어요? 기공지수 하죠. 기공지수에서 광역도시에 수립한다는 이야기예요. 기초조사하고 공청회하고 지방의회 등의 의견 청취해서 수립한다. 그러면 기초조사부터 볼까요? 기초조사는 광역도시 수립할 때 기초조사 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답니까? 그 광역계획권 안에 인구, 경제, 사회, 주택, 교통, 문화, 환경 조사하고 측량해야죠. 강행 규정입니다. 근데 기초조사가 실시됐다면 우리 법에서는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라고 그러죠. 예,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합니다. 그런데 예, 정보체계 구축하고 몇 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한다고요.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그래서 5년마다 변동사항 확인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를 기초조사 정보체계에 반영해야 된다. 5년마다 이런 분들 체크하시고, 자, 기초조사 받고요. 그리고 또 기초조사를 끝냈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공청회 개최한다는 이야기죠. 예, 기초조사하고 광역도시 내용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근데 공청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됩니까? 아니면 개최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개최해야 돼요. 광역도시 수립하거나 수립된 광역도시 변경하거나 그럴 때 공청회는 생략사항이 없습니다. 공청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두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면 그때는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개최하고 공청회는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한다. 그러면 공청회는 어떻게 합니까? 개최 예정일 몇 일 전까지요? 14일 전까지 1회 이상. 14일 전까지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고, 그리고 공청회는 누가 주재합니까? 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사람이 직접 주재합니까? 아니면 지명하는 자가 주재합니까? 지명하는 자가,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직접 공청회를 주재하는 게 아니라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이 부분도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공청회는
어떻게 개최해야 됩니까? 반드시 광역계획권 단위로만 개최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광역계획권이 너무 넓으면 수개 지역으로 나눠서 개최할 수도 있습니까? 구분 개최도 가능하다. 구분 개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공청회 개최 관련된 규정들 자 체크를 딱 하시고 지명하는 자가 주재하고 수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그러면 광역도시 변경할 때 기공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해야겠어요? 기초조사도 하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고 공청회도 열고 그 다음에는 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수립권자가 지방의회 등의 의견도 청취해야 되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수립권자다 그러면 시도의회, 시장군수가 수립권자다 그러면 시군의회, 그리고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관계된 시장군수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관계 시도의회, 시군의회, 관계 시장군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면 의견 요청을 받은 지방의회 등은 몇일이내 의견 제시하라고요? 30일내 의견 제시한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합니다. 그래서 수립 절차 기공지수 이렇게 기억하셔야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수립을 했으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은 상급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수립을 했으면 누구한테 승인받고 국장한테 승인받고 시장군수가 수립했으면 누구한테 승인받고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는 국장과 도지사. 근데 자기가 수립하면 자기가 셀프 승인을 하지 않죠. 국장은 수립했으면 자기가 셀프 승인 없어요. 승인 항상 상급이 하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승인 신청을 이렇게 받았어. 수립해서 승인 신청하면 승인권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협의와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 그런데 협의 심의는 항상 동급이라고 그랬죠. 자, 국장이 승인할 때는 누구하고?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협의심의 거쳐서 승인하고 도지사는 승인 신청이 있으면 어떻게 시정군수가 기공지수에서 수립해서 승인해달라고 신청하면 중앙 대신 뭐만? 중앙자 빼고 관계된 행정기관장 그리고 심의는 해당 지역에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 그래서 협의심의는 동급끼리 이틀은 항상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협의심의 거쳐서 승인한다. 그러면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장은 몇일이내 의견 제시하라고요? 30일에 의견 제시한다. 그래서 협의심의 거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립권자, 승인권자 이렇게 정리를 딱 하셔야죠. 광역도시의 승인권자, 국장과 도지사. 그러면 이들이 승인했으면 누구한테 보내줘요? 누구한테? 국정은 승인 신청한 시도지사한테 송부를 할 것이고 그리고 도지사는 승인 신청한 시장군수에게 관계수를 송부해 주겠죠. 그러면 송부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이를 공고하고 열람을 시킨다라는 이야기죠. 공고와 열람. 근데 공고 열람에 국장이 나오면 안 돼요. 국장은 수립했으면 자기가 협의심에서 누구한테 보내냐면 시도지사한테 보내요. 그러면 공고 열람하는 사람은 시도지사, 시장군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열람은 몇 이상 열람을 시킨다고요? 30 이상 열람시킨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조심할 것은 여기서 이 국장한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하나 있었죠. 자, 어떤 거예요? 아까 우리 설차에서 국장한테 승인 안 받아도 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수립권자일 때 여기서 요청해서 수립할 때 시장군수가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 이때는 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 안 받고 시장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할 때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는데 이때도 국장한테 승인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거나 단독 수립할 때 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 안 받는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원래는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 받잖아요. 근데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국장한테 승인을 안 받는다. 이런 내용도 다시 한번 기억을 딱 해 주시고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승인 절차, 기공지수, 협심승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역도시의 수립권자, 승인권자 꼭 정리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절차까지 광역도시계획의 출제 가능성이 기본계획보다는 훨씬 많으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상당히 쉽죠. 자,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수립은 광역도시계획 국장, 시도지사, 시정군수가 구분에 따라 수립했잖아요. 근데 기본계획은 only 6명만 수립한다는 이야기예요. only
국장이나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이 6명만 수립하죠. 원칙은 어디에서? 당연히 관할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강행 규정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건 요거다. 그죠? 수립 제외 가능적이 있더라. 원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 제외 가능적. 삐리리에 속하지 않고 삐리리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뭐예요? 수도권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디?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시군의 위치가 수도권에 있거나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면 무조건 기본계획 수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질문을 잘 이해합니다.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 그리고 또 두 번째. 두 번째도 기본계획이 생략될 수 있는 시군이 있죠. 어디입니까? 관할구역 뭐에 대해서 광역도시기 수립되어 있대?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전부가 나와야 돼요.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 수립됐고 그 광역도시계획에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 그래서 전부하고 모두가 키워드로 나와야 됩니다.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 수립됐고 광역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이 모두 여기 또 일부 글면 안 돼요.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은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제외 가능적 이 부분은 시험 지문에 기본계획에서 제일 잘 나오는 파트니까 체크를 따가시고 그러면 기본계획을 원래는 관할구역의 장들이 관할구역에 수립해야 되지만 수립 제외 제약인 시군 지역도 있죠. 그런데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인접지를 포함할 수도 있나요? 인접한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 그러면 인접한 관할구역 어디까지 포함할 수 있어요? 전부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인접지역 일부만을 포함한다. 전부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해서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근데 인접지가 포함된다고 같이 공동 수립하는 건 아니에요. 이 경우 인접한 지역이 포함될 때는 인접한 관할시장 군수와 뭐 하라고요? 협의해라. 그래서 협의하는 것이지 뭐 이런 인접지역이 포함된다고 기본계획을 공동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관리계획은 같이 공동 위반하잖아요. 그런데 기본계획은 당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이 경우 인접지역이 포함될 때는 협의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그리고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이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립권자, 수립 대상지역, 제외지역, 인접지 포함. 자, 그런 부분들 정리하시고 그리고 기본계획 내용입니다. 기본계획 내용은 뭐 종합계획인데 자, 여기서 볼 것은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 내용이 부딪히면 뭐가 우선한다고요? 광역 상위계획이 우선한다. 이것도 시험 중에 참 잘 나왔던 질문이죠. 뭐 부딪힐 때 뭐 국정의 결정에 따른다 이러면 안 돼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내용이 부딪히면 우선한다. 그리고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도 아까 광역도시 수립 기준도 국장이 정했지만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도 누가 정해요? 기준 나오면 누구라고요? 국장이 정한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본계획의 수립 승인 절차 광역도시계획과 똑같아 틀은 그죠? 자, 그러면 수립권자는 여기는 이제 6명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6명이 누군지 알죠? 수립할 때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래. 준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따른다. 그죠? 뭐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기초조사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강행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조사 내용에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게 기본계획이 있어요. 뭐 있습니까?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된다. 광역도시계획 할 때는 뭐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없었는데 기본계획에는 이것이 포함된다. 그죠? 그런데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이 포함돼야 되는데 삐리리 이내에 이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이 실시됐다면 요놈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몇 년 이내요? 5년 이내. 5년 이내 실시됐다면 요거 생략할 수 있다. 시험에 이 5년이란 숫자 물어본 적도 있어요. 5년 이내 실시됐다면 생략할 수 있다. 해서 기초조사를 딱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조사 했으면 기본교육 수립할 때 뭐 해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 규정을 준용해라.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도 뭘 하라는 겁니까?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공청회 내용은 똑같아.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 규정과 똑같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죠. 기공지수합니다. 그런데 수립권자가 6명이니까 여기는 어디? 해당 시군의회,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자특도 시군의회 의견 청취한다. 여기는 도가 안 나오겠죠? 도지사는 수립권자가 아니니까. 아까 광역도시군 시도지사가 수립하니까 시도의회 그랬지만 여기는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지방의회에서는 30인의 의견 제시하고, 그래서 기공지수 합니다. 기공지수 똑같아. 광역도시와 기공지수. 근데 수립권자는 여기는 누구만 나온다고요? 6명만 나오지 국장, 도지사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계획에서는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광역도시나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 말이 국가계획 나오면 국장이지만 여기서는 기본계획은 only 6명만 수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리를 딱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기공지수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수립했으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승인 받아야죠. 그런데 수립권자 중에서 기억할 것은 요 4명은 요 광역자치단체장인 이 4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는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이들은 승인 안 받고 수립권자인 시장 군수만 기본계획을 승인 받는다라는 거. 예, 시장 군수만. 그러면 기본계획은 승인할 때 또 4명이 확장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4명은 협의 심의 거쳐서 확장을 하고, 그리고 시장 군수가 기공지수에서 수립했으면 국장이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협의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기공지수, 협심, 확정도 있고 승인도 있다. 그러면 확정권자나 승인권자는 지자체니까 다 어디? 협의 심의는 관계된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고,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그리고 승인한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똑같아요. 협의 요청이 있으면 30인의 의견 제시한다. 기공지수, 협심, 확승. 그러면 이 4명 특별시장, 관시자, 특자, 특도는 협의 심의 거쳐서 확정하지 국장한테 승인 안 받아요. 수립권자 중에서 국장한테,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것은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그래서 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도지사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국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차이점도 보시고. 그러면 4명이 이 특별시장, 관시자, 특자, 특도는 자기가 수립하고 확정했으니까 자기가 직접 공고하고 열람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근데 도지사는 승인했으면 누구한테 보내주겠어요? 시장 군수에게 송부해주면 시장 군수가 이를 공고하고 열람시키겠죠. 그래서 기본계획 공고 열람은 6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아까 광역도시 공고 열람은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공고 열람했지만 여기는 이 6명이 공고하고 열람한다. 그러면 여기서도 몇 일 이상 열람시키라고요? 30 이상 열람시킨다. 그래서 기공지수, 협심, 확승, 송부, 공고 열람.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딱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기본계획은 수립 단위는 없어요. 장기계획이잖아요. 장기계획이지만 광역도시계획도 장기계획이죠. 근데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다 수립 단위는 없어요. 그런데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 검토하라고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역도시계획은 없어요. 둘 다 수립 단위는 없는 장기계획이지만 한 놈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고 한 놈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없다는 걸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는 나오는 숫자가 다 5년 5년이죠. 자, 그래서 이런 수립권자, 승인권자, 수립 제외지역, 인접지 포함, 기본계획 이런 내용들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광역 기본 정리했고요. 자, 이제는 도시군 관리 계획.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먼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내용 5가지 꼭 기억하셔야죠.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지구, 그죠? 지구 기사지.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한 내용. 지구 기사지. 지가 뭐예요? 지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한 내용입니다. 지. 그리고 구가 뭐였어요? 구가 용도구역, 용도구역 5개 뭐 있어요? 개도시 수입하자. 개도시 수입. 이 5개를 용도구역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개도시 수입.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개도시, 이걸 용도구역. 지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사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지구기사지. 그런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관리계획 결정하지만 그에 따른 행위자는 관리계획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도구역이 아닌 것, 3인방, 뭐뭇은 용도구역이 아니에요. 성장관리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리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3인방 성장관리, 이거 나중에 계획 파트가 아니라 개발 파트에서 나오잖아요. 성장관리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한다. 그러면 그 문장 틀린 문장입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내용, 지구기사지. 그죠? 여러분은 지구를 지키는 기사죠? 그랬잖아요. 자, 지구기사지. 그러면 이런 지구기사지를 입안하고 결정할 때 큰 절차,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과 비교할 때 광역도시계획은 기공지수, 기본계획도 기공지수. 근데 관리계획은 기열지입합니다. 기열지입. 그러면 차이가 있다면 광역도시나 기본계획은 주민의견 청취가 공청회를 열어서 하는데 관리계획은 공청회가 아니라 열람을 통해서 열어서 보기하고 의견 있으면 직접 서면으로 의견 제시하는 거예요.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공청회 개최한다 그러면 안 돼요. 기열지역. 자, 그러면 큰 틀 볼까요? 지구기사지를 입안할 때 이때도 기초조사 실시하죠.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도 기초조사는 필수적 사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이 기초조사 내용에 무엇을 포함하라고요?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도 실시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아까 기본계획 할 때도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은 있었잖아요. 근데 관리계획은 또 뭐가 추가되는 거예요? 환경성 검토도 포함된다. 점점 기초조사 해야 될 내용이 더 많아진다. 그죠? 광역은 요것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계획은 여기까지 있었는데 관리계획은 여기까지 추가된다. 기초조사 내용에. 그 다음에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 청취, 공고 열람에서 의견 청취하고, 열람은 14에서 열람. 그리고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대표적인 것이 관리계획 내용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지방의회 의견 듣습니다. 그리고 입안은 수립이나 똑같죠. 이런 내용은 당연히 관할구역장이 입안하죠. 그런데 도지사도 국장도 입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관리계획은 더 도지사, 국장 다 나오죠. 그래서 관리계획 입안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입안하면 관리계획은 뭐 한다 그래요? 결정한다 그러죠. 그러면 결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승인 절차 똑같아. 어떻게?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협의는 관계행정기관장, 만약에 국장이 결정권자다 그러면 관계중앙행정기관장, 나머지들은 지방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거예요. 똑같은 틀이에요. 협의하고 심의하는데 이 심의도 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시도지사다 그러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국장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똑같이 협의 동급끼리 이루어져요. 그런데 관리계획 결정할 때 결정된 내용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내용이 뭐예요? 무엇은 공동심의해야 된다고? 관리의 내용 중 지구 단위 계획은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은 공동 심의해서 결정한다. 그러면 누가 결정한다고? 결정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그럼 이들이 입안했으면 자들이 결정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대도시시장이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나왔죠. 광역 기본은 그냥 시장 군수 안에 그 시장 안에 대도시장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관리 계획은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장이 여기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관리 계획 결정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해요. 그리고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시장 군수는 관리 계획을 입안만 하지 결정은 못 해요. 결정은 도지사가 결정해야 돼. 그런데 시장 군수가 입안도 하고 결정도 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생겼다 그랬죠. 자기가 입안하고 결정한 내용, 무엇은 자기가 입안도 하고 결정도 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은 자기가 입안도 하고 결정도 한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은 자기가 입안하면 자기 결정해요. 그런데 나머지 관리 내용들은 시군 지역에서는 시장 군수가 입안해서 누구한테 신청을 하는 거예요. 도지사한테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면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리계획 결정권자를 이렇게 구분하시고, 자, 그러면 이들이 기울집 협심별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결정했으면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열람을 시켜줘요. 열람은 관할구역장이 열람을 시키는데 이때는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광역기본은 30 이상 열람시켰잖아요. 30 이상. 근데 관리계획은 결정된 사항에 대한 열람은 기간이 없다란 말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계획은 구속주 계획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구기사지를 입안하고 결정한 절차에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봤는데 공동심의할 사항, 결정권자 이런 내용들 봤습니다. 지구기사지. 근데 이 관리계획 입안 결정에서는 너무너무 결정 절차, 입안 절차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또 어려운 내용도 많고. 자, 보시면 입안 절차를 간단하게 봤고, 자, 입안 기준.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이렇게 입안하세요. 지구기사지 입안할 때는 광역 기본에 부합돼야 되고, 관리계획 입안할 때는 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작성하고,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인구 밀도, 토지용 특성을 고려해서 차등화되게 입안해야 되고,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그래서 광역 기본 관리 다 국장이 정한다. 그래서 관리계획 입안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입안 기준. 그리고 관리계획이 입안의 특례. 자, 특례. 원래는 입안권자는 아까 방금 전에 입안 기준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 기본에 부합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광역 기본에 부합되려면 그게 먼저 있어야 그에 부합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광역이나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함께 입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입안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특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원래는 협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입안권자가 입안을 할 때 관계 행정기관자가 협의하는 거예요? 아니면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협의하는 거예요?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협의심의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입안권자가 입안시 필요하다면 관계 행정기관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도 협의할 수 있다. 입안 절차도 아닌데 필요하면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지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입안 시 뭐 할 수도 있다고요? 협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입안의 특례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입안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입안 시 협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특례 보시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입안에서 뭐 빠지지 않고 항상 나왔던 지문은 주민의 입안 제한이죠. 주민은 입안권자가 될 수는 없는데 입안권자에게 입안해 주세요. 주민의 적극적 참여제도 입안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죠. 자, 이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민이 입안해 주세요라고 입안 제안할 수 있는 사항 5가지 뭐 있었어요? 기, 지, 산, 대, 입.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입안할 수 있는 사항은 기지산대, 기지산대, 주민이 기지산대, 그죠? 기지산대 입. 주민이 제한할 모든 관리 내용을 제한할 수 없어요.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기지산대. 자, 기가 뭡니까?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자, 도로 좀 놔주세요. 공원 조사. 그런데 주민이 입안 제한할 때 그냥 혼자 가서 제한 걸면 안 된다고 그랬죠. 동의 얻어서 제한하라고 그랬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은
얼마 이상의 동의? 5분의 4.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주민이 제한할 때 그 안에 있는 면적 5분의 4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였는데 이 면적에는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한다고요? 제외한다? 제외한다. 국공유지 면적 제외합니다. 주민이 제한할 때 5분의 4, 3분의 2 동의였는데 그 면적에는 국공유지 면적이 제외된다는 것 나중에 개발법에서 막 포함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외한다. 제외하고 자 기반 시설은 얼마라고요? 5분의 4. 예, 이해관계가 첨예하니까 5분의 4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국토계획법에서 다른 데는 5분의 4는 숫자가 안 나옵니다. 5분의 4. 그리고 나머지는 다 3분의 이상의 동의였는다. 자 기반시설. 그리고 지가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 계획 좀 수립해 주세요. 기지산대.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 제한할 수 있죠. 이때도 얼마 이상의 동의가 돼요? 3분의 2. 나머지 기반시설만 5분의 4고 나머지 3분의 2입니다. 4분의 3은 없어요. 5분의 4, 3분의 2.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기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돼?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무슨 개발진흥지구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기지산. 제가 물류센터 유통단지 조성하고 싶으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지산. 그죠? 물론 3분의 이상 동의 얻어서.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 변경 제한할 수 있어요. 기지산대. 그리고 또 용도구역 중에서 겁나 좋은 거 뭐요? 입지규제. 또 개발제한구역 변경해 주세요. 그런 거 안 돼요.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이 제한할 사항 기지산대. 근데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계획에 대해서 제한할 때 얼마 이상의 동의 얻어요? 얼마? 예, 나머지는 다 얼마라고요? 3분의 2. 그래서 기반설만 5분의 4고 나머지는 3분의 2. 그래서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사항 기지산대입 기억하시고 동의까지 체크하시고. 그러면 주민이 제한하는데 그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한할 수 있었죠. 근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때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다음 요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때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면적은 얼마 이상 얼마 미만이어야 돼. 산업유통개발지구 지정 제한할 때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얼마?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 지정 제한할 수 있는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미만이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다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수 있어요. 보존적이지만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행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죠. 자, 보존적이지만 개발행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있어요?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된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이런 규모로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면적도 있고 지금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면적과 규모가 있는데 그 전체 면적 중에서 삐리리가 차지하는 부분은 50% 이상이어야 된다. 아까 1만 제곱미터 3만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그 전체 면적 중에 삐리리가 차지하는 지역은 50%. 어느 지역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중 뭐가요? 계획관리 지역은 50% 이상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아직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은 시험에 출제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규정들 딱 체크를 해 놓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의 위반 제한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죠? 자,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주민이 기지산 대입 제한했어요.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반영 여부를 통보해 주더라고 했잖아요. 반영 여부 통보는 매일 45일. 45일 내 반영 여부 통보합니다. 단 부득이하면 1회 하나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제한했으면 제한자가 나중에 수익이 발생한 자니까 그 자에게 위반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하게 할 수 있어요? 부담하게 할 수 있더라. 그래서 비용 부담 가능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고 반영 여부 통보. 그래서 위반 결정에서 주민의 위반 제한 이런 내용들 꼭 체크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에서 여러분이 어려운 게 뭐예요? 기초조사 할 때 토지 적성평가, 제2차학성 분석,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는 요 규정이 어렵잖아요. 그죠? 원래는 해야 되지만 근데 여러분
공통생략상 기초조사도 토지 적성평가도 재취약성 분석도 환경성 검토도 공통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사항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와 해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공통생략상이다. 그래서 여기 공통생략상 다 공통점 뭐예요? 지구. 그죠? 그리고 해제 이런 단어 나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이것은 기초조사도, 토지 적성평가도, 재취약성 분석도, 환경성 검토도 다 공통생략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는 지구와 해제는 공통생략상이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또 여기서 숫자만 관련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이미 다 개발되고 나대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 미달한다고? 2%에 미달한다. 그러니까 나지는 없대. 거의 다 개발된 건부지 땅이지. 나지는 전체 면적이 2% 미달한다. 그리고 다 숫자 지구인데. 자,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 안에 도로 설치 계획, 도로 몇 미터 이상의 설치 계획이 없어요. 도로 너비가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을 때. 그래서 관련돼서 숫자 나온 것들만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계획에 대해서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공통 생략사항이다. 그래서 이놈들 다 생략할 수 있는 지구와 해제는 그래서 압축해서 지구와 해제는 공통 생략사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런데 토지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는 사항. 그러면 토지 적성평가는 아까 지구 해제 토지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죠. 공통 생략사항이니까. 그런데 토지 적성평가에서만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은 토지 적성평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5년 내 시실했다든지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관리 위반한다든지 이미 조성된 지역에서 관리 위반한다든지. 자, 그리고 이제 조심할 것. 무슨 단어 나오면 토지 적성평가 생략사항이 나와요.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단어 나왔다. 이제 키워드 개발 제한구역에서 못 진다. 그러면 토지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다. 개발 제한구역에서 뭐 조정 해제된 지역에 관리 위반한다든지 또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한다든지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이미 결정된 시설 부지에서 관리 위반한다든지 또 그린벨트 안에서 기반 설치한다든지 이럴 때 모르면 일단 지구와 해제는 공통사항이고 그리고 우리 법에 토지 적성평가를 하지 않는 사항은 겁나 많아요. 많으니까 뭐 모르면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뭐예요? 관리계획 위반한 내용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다. 그럴 때는 뭐 생략할 수 있어요? 환경성. 그러면 이 토지 적성평가를 다 애우기가 힘들면 그러면 반대로 뭐 생각할까요? 환경은 환경이 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인 관리계획 위반할 때 토지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때는 뭐 생략할 수 있다고요? 환경은 환경이 생략된다. 여기 제일 환경 검토에서는 제일 큰 거니까 환경성 검토 생략한다. 그래서 요거 하나라도 좀 제대로 정리를 해 놓으시고 나머지 모르면 반대로 적성평가 생략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라리 적성평가를 다 외우시기 힘드시면 환경은 환경이 친다. 이렇게 하시고 지구와 해제는 공통 생략사항이다. 그렇게 체크해서 전략을 짜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자, 위반 결정 절차 보시고 또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광역 기본은 뭐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한다. 제가 공청회 생략 규정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나요? 위반권자가 주민의 의견을 생략할 수도 있나요? 어떨 때? 기밀을 요합니다라고 요청이 있을 때. 기밀을 요합니다라고 요청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도. 공청회는 그런 말 없었어요. 관리계획은 원래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만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요청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장 요청이 있거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법에 경미한 사항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제가 강조 많이 했던 건 요거 우리 문제 풀 때도 도시적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뭐 한다고요? 경미한 변경이다. 그래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축소 기억합니다.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은 경미다. 그래서 기밀을 요한다고 요청이 있거나 경미한 상의 변경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니은번.
자, 우리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정이 정해요. 근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 의견 청취하잖아요. 이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에 대한 기준은 뭘로 정한다고요? 조례로 정합니다.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한 필요적 세부적 사항 기준은 조례로 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민 의견 청취, 관리 위반할 때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에 대한 기준은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이 부분 또 기준 나왔다고 무조건 국장 걸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 규정들 정리를 딱 하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에 또 관리계획 위반할 때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되는 거. 자, 아까 기혈집 협심결 했잖아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 모든 관리계획 내용이 다 지방의회 의견 듣는 거 아니에요. 관리계획 위반 내용 중 중요한 관리계획이 뭐예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위반 결정 절차에 많은 내용들이 관리계획은 있으니까 그 구분을 잘 합니다. 기열지. 자, 그다음에 자, 이래서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의 중요한 부분들 잘 정해봤고. 자, 그러면 관리계획이 지구기사제가 기열집 협심결 됐습니다. 그러면 결정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합니까? 또 효력 발생 시기도 너무너무 잘 나오죠. 관리계획은 언제 그 결정의 효력이 발생해요?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에요? 고시한 다음 날이에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광역기본은 효력 발생이 없어요. 구속력이 없으니까. 근데 도시군관리계획은 이 기열집 협심결에서 결정 고시가 되면 그 결정 효력은 별도로 결정된 내용에 대한 지형도면 작성하고 고시하는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러면 고시한 날부터 무슨 효력이? 행위자한이 추가되죠. 그런데 관리계획 결정 전에 내가 이미 인허가 받아서 사업에 착수했다면 기득권 인정합니까? 그래서 행위자한 적용하지 않고 계속 공사할 수 있어요. 별도의 인가 허가 신고 없이 계속 공사할 수 있어요. 행위자한 이미 착수한 것은 기득권보호 경과조치 인정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이거보다 더 잘 나오는 거 일단 원칙은 별도의 인가 허가 신고 없이 계속 공사할 수 있는데 그 결정의 내용이 뭐면 신고하고 계속 공사하래. 여러분 땅에 뭐가 결정되면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됐어. 근데 구역 지정 전에 이미 인허가 받아서 착수했으면 계속 공사를 할 수는 있지만 삐리리 하고 뭐 하라고요? 3개월 이내 신고하고 계속 공사합니다. 일반적인 다른 내용들은 별도 인가 허가 신고 없이 모른 척하고 계속 공사하는데 그런데 그 결정한 내용이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면 3개월 이내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3개월 이내 신고 의무가 있다. 자, 그런데 도시개발법의 개발구역, 정비법의 정비구역. 자, 거기서도 구역 지정 전에 이미 인허가 받아서 착수했으면 계속 공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신고해야 되죠. 거기는 매들려 30일 이내 신고하고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는 30일 이내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고 국토계획법에서는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3월 이내 그리고 나머지는 관리계획 결정이 있으면 별도의 인가 허가 신고 없이 계속 공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득권에 관련된 규정들 자 체크를 딱 하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에 관리계획 결정되면 아까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그러면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후속 조치로서 별도로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그래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지형도면은 누가 작성하냐면 관리계획을 위반한 자가 지형도면 작성해야 위반자 아까 다 했잖아요. 그 위반자가 지형도면 작성하는데 그 작성자 중에서 시장 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했으면 누구한테 승인을 받으라고요? 도지사한테 도면을 승인받아야 된다. 왜? 시장 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돼. 그 이유는 시군적에서는 결정을 도지사가 하니까. 그러면 도지사는 자기가 결정한 내용과 대조 확인해서 착오가 없으면 몇일 이내 승인한다고요. 30일 이내 승인을 해줘라. 그죠? 30일에 승인한다. 그런데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했으면 도지사한테 승인받도록 하는 이유는 도지사가 결정권자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시장 군수가 자기가 위반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내용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은 자기가 입안하고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용도면 작성하더라도 도의사한테 승인 안 받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승인 안 받는다. 이래 보시고, 그러면 결정된 내용에 대한 이런 지용도면이 작성되다 하더라도 이게 고시가 돼야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써요. 그래서 아까 관리계획의 효력은 지용도면을 작성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지용도면 작성했거나 승인했으면 이를 고시합니다. 그러면 관리계획 결정은 그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타당성 검토 없는데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더라. 그래서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이런 내용들 잘 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 하죠.